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평해고을 현청 사랑채에서 중년의 두 사내의 대화가 쉴 새 없이 비 사이로 들려온다. 내일 전에 자네 자제가 이번 향시에 장원했다는 얘기를 들었네. 참으로 자랑스럽네 그려. 과찬이십니다. 미관 소생의 아들놈이 운 좋게 으뜸하였으니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nem은 앞으로 한양에서 복시와 전시를 치러야 하지 않는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두 아들과 자네의 아들이 함께 공부도 하고 길동무 삼아 과거길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떠한가? 노자는 내가 될 테니 염려 말게나. 이 말을 들은 선비는 멋쩍은 듯 주저하더니 제안을 받아들였다. 손시성의 선비는 대대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향반이었는데 영특한 아들이 학문이 깊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니 급기야 이번 향시에서 장원까지 하여 과거길에 오르게 되었다. 기쁜 마음은 형언할 수 없었지만 뒷바라지가 내심 걱정이 되었는데 마침 현감이 이리 제안을 하니 고마울 뿐이었다. 손총각은 hun기가 꽉 찬 18이 되었지만 가세가 여의치 못하다 보니 들어오는 헌담도 없어 관례도 올리지 못하여 댕기머리를 한 처지였다. 아버지 손선비는 아들에게 여차한 얘기를 하였고 아들의 이번 과거길이 혹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현감의 두 차제와 동행하기를 권하였다. 손총각은 집안의 형편을 알았기에 순순히 따랐다. 향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하대하는 현감의 아들들이 곱게 보이지는 않았으나 크게 개의치 않고 함께 과거 공부를 하다 과거 날짜에 맞춰 한양으로 수백里과거길을 나섰다. 이렇게 길을 나선 일행은 충주를 목전에 두고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급히 서둘렀음에도 읍에 들어가지 못하고 깊은 밤이 되니 외곽마을에 어느 집에 청하여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다. 현감의 두 아들은 방으로 먼저 들어가고 눈치를 보던 손총각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들어오라는 말을 기다리다가 그만 피로가 몰려와 깊이 잠들고 말았다. 그 집의 주인은 이 고을 관하에 일을 도와주는 구실라치들의 우두머리격인 호장으로서 시골 살림이지만 제법 가세가 여유로웠다. 다만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 두 딸뿐인지라 그저 두 딸이 좋은 배필을 맞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당시에는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에게는 형편껏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인지라 현감의 두 아들 일행에게 방을 내주고 주인 내외와 두 딸이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자는 중에 이 집 주인의 꿈속에서 난데없이 누런 황룡이 자기 집 툇마루에 꿈틀거리고 있어 비몽사몽간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비록 꿈속이었지만 예사롭지 않아 모골이 송연했다. 그때 아랫목에서 자던 맏딸 역시 황급히 잠에서 깨어 일어나며 적잖이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얘야, 어찌 한밤중에 일어난 게냐? 예, 아버지. 난생 처음 대하는 무서운 꿈을 꿔서 이리 깨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꿈을 꾼 게냐? 아, 글쎄, 우리 집 툇마루에서 무시무시한 황룡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깼지 뭐여요. 참으로 별일이다 싶어 두 부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에 누웠다. 얼마 안 있어 안주인과 둘째 딸 역시 황룡 꿈을 꾸고 놀라 일어났다. 한밤중에 네 식구 모두 같은 꿈을 꾼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에 주인 네가 방문을 열고 불을 밝혀 텐마루 위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텐마루 외에는 남모를 총각이 코를 드르렁거리며 고운한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주인 네는 그제서야 꿈이 범상치 아니함을 알고 총각을 깨워 안방으로 데려와 누구인지 물었다. 예, 저는 평에 사는 유생이온데 근본 과거길에 현감의 두 아들과 동번하여 가는 도중에 이렇게. 이어서 주인 네에는 손총각의 나이를 묻고 본인 하였는지와 사는 형편을 물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주인은 손총각의 답변이 명료하고 자세가 진중하니 믿음직스러운 데다 과거까지 보러 간다고 하니 비록 신분은 맞지 않으나 딸을 의탁할 만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게다가 황룡으로 꿈에 현신한 것은 반드시 대성할 것으로 여겨졌다. 당시에는 과거응시 전에 용꿈을 꾸면 등거한다는 속설이 있었던 터였다. 만나기 힘든 이런 총각을 사이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더 이상 주저할 수만은 없었다. 이보시게나 도령, 이 늙은이가 실없는 소리를 할 것인데 드러나 보겠소. 우리 집은 비록 살림이 유족하나 슬아의 아들이 없고 다만 두 여식뿐인데 도령이 내 사이가 되면 어떠하겠소? 갑작스런 혼담에 손총각은 그만 어안이 벙벙하여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주인이 답을 재촉하니 말씀은 감사하오나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내를 맞이한다 하면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야겠사옵고 첩으로 맞이하기에는 집이 비난한 데다 서생이라 용납되기 어렵겠고 하여 당장 무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이러하니 주인은 더욱 조급해져 손총각을 설득하려 갖은 애를 썼다. 어허, 이제껏 사익감으로 많은 총각을 만나보았으나 합당치 않았네만. 오늘에서야 도령을 보니 용모와 언행이 내 사익감으론 과분하다는 생각이 내그려. 허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가 경우가 아닌 줄 알면서 이리 정하는 것이니 부디 들어주시게나. 손도령이 여전히 답을 못하자 주인은 맏딸을 부실로라도 받아달라고 간청하며 부랴부랴 딸을 손도령과 대면시켰다. 맏딸은 방가의 교수는 아니었으나 유족한 부모 덕분에 방가의 교수 못지않은 덕목을 갖춘 데다 빼어난 용모가 더해지니 단아한 아름다움은 뭐라 형언할 수 없었다. 손총각은 처음으로 한방에서 이성을 대하는 데다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인지라 황홀함에 처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 틈을 눈치채고 주인 내에는 서둘러 주안상을 들이고 방을 치워 순식간에 신방을 마련했다. 손총각은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하였지만 이미 상황은 손총각이 꼼짝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안방에서 사람 소리가 요란하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벌어지니 현감의 두 아들도 잠에서 깨었다. 두 아들 중 하나가 기이한 생각에 따라온 하인을 불러 알아보고 오라고 분부했다. 하인이 한참 있다가 와서 하는 말이 그것이 큰일 났습니다요. 이런 기괴한 일이 다 있습니까요? 현감의 아들들이 하인을 다그치니 주인집 딸이 선충각 앞에 앉아 합한 줄을 올린다는 말을 했다. 도저히 믿기지 않은 상황에 현감의 맏아들이 발소리를 죽여가며 슬며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과연 하인의 말이 맞았다. 이놈이 흉측한 놈이었구나. 이런 꿍꿍이 수작에 있어 나를 이곳으로 끌고 오려 그리 애를 썼구나. 앞날이 창창한 선비가 이리 무도하게 여인을 취하다니 상종을 못할 놈이구나. 현감의 아들은 분한 마음에 숙소로 들어와 한숨도 못 자다가 첫 달기 울자 선천각만 남겨둔 채 일행은 그 집을 냉큼 떠났다. 날이 밝자 늦은 밤을 보낸 선천각은 불이 나게 방을 나와 일행을 찾았으나 이미 떠난 뒤였다. 선천각은 일행을 바로 뒤따라 가야 했으나 지난밤 신부를 맞은 따스한 운기가 남아 발이 씩 떨어지지 않았다. 한편으론 이 생각 저 생각이 혼재되어 과거를 앞둔 자신에게 자책하는 마음도 일어났다. 어허, 부모님의 기대 속에 과거 길을 떠났는데 이리 해도 되는 것인가? 이 형편에 작첩이라니. 내 앞길을 밝혀줄 좋은 기회를 경거망동하여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진 순춘각이 마당을 서성이고 있는 중에 장인이 된 주인이 다가와 사이가 된 순춘각의 어깨를 토닥이며 일행 생각을 하는 게로구먼. 여러 생각이 많은가 보이. 이 모든 책임은 장인인 나에게 있으니 아무 염려 말게나. 아직 과거 날짜가 며칠은 여유가 있으니 더 머물다 가게나. 실기하지 않도록 과장에서 소요되는 모든 것을 내가 담당할 테니 아무 근심 말고 며칠간 더 묵으시게. 이렇듯 자애로운 말은 부모님 이외에는 처음 받아보는 것이라 뿌리칠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일행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날부터 사흘을 더 머무르고 과거길을 나섰다. 여보시게 사위, 이번 길이 영광의 길이 되기를 비네. 기 된 후에도 우리와의 인연을 잊지 말아주시게나. 잘 다녀오시게. 단지 길몽에 이끌려 난생 처음 보는 시골 총각에게 딸을 부실러 시집 보내고 가사를 송두리째 동원하였으니 오직 할 말이 많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늙은 집주인은 이렇게 짤막한 작별 인사만을 건네었다. 비록 작별의 말은 짧았으나 손총각은 장인의 호의에 깊이 감사하였다. 또 그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급히 길을 재촉하여 한양에 도착했다. 이리저리 수소문하여 과거 하루 전날 현감아들 일행이 묵은 숙소를 가까스로 찾았다. 마침 멀찌감치 현감아들이 보여 다가갔으나 현감아들은 선총각을 보자 마치 벌레 보듯 불쾌한 표정으로 모른 체하며 피했다.
현감의 아들 입장에서 보면 손총각은 여색에 빠진 근본 없는 놈으로 여길 수도 있으나 평소 한미한 집안의 손총각이 자신보다 뛰어난 것에 시기심이 발동한 것도 한 몫을 차지했으리라. 틈만 나면 손총각에 대한 불편한 신기를 드러냈던 평소의 태도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속내를 모를 리 없는 영민한 손총각은 자신의 일탈이 원인일 수도 있겠다고 자책하기도 했으나 같은 고을에서 출발하여 몇백 리길을 함께 하였고 이리 찾아온 정성을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손총각의 마음은 쓰라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무색하게 손총각은 다음 날부터 치러진 회시와 전시에서 모두 장원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렇게 장원하는 것은 당시에 유례가 없었으니 보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검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다. 한 사람이 구중 장두라. 과인이 이제야 인재를 얻었노라. 이리 말하고 과거 합격방을 붙이기 전에 직접 손총각을 시험하니 막힘이 없자 임금을 더욱 흡족하게 하였다. 마침 급제자를 발표하는 의식을 준비하는 중에 손총각이 관례조차 올리지 않은 것이 전례가 없자 임금이 친히 예조에 명하여 의복 일습을 갖추어 관례를 올리도록 챙겼다. 이어서 손총각의 육아 행렬이 도성 안에 울려 퍼지니 다들 총각창원이라는 칭송과 더불어 아직 홀모이라는 것이 안타까워 혀를 쳤다. 임금이 이 상황을 모를 리 없었으니 이품직 이상의 신하들을 불러 관연한 여식을 둔 신하를 찾았다. 이조판서 신대감이 앞으로 나서자 그 여식과 청원토록 임금이 중매를 섰으며 신랑 측 혼수의 일체를 내렸다. 손총각은 고향에서 기다리는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고자 임금의 허락을 얻어 신부를 데리고 고향으로 길을 나섰다. 내려가는 중에 신부에게 이미 충주에서 부실 얻은 것을 말하며 양해를 구했다. 여차여차하여 충주고을 촌사의 딸과 지난 상경길에 인연을 맺었으니 차마 저버릴 수 없는 처지라오. 미안한 말이오만 양해를 해준다면 그 집에 들러 이후 그 여인을 데리고 가려 하니 그대의 의향은 어떠시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남녀간의 기천이 어디 있겠는지요. 하물며 저보다도 먼저 인연을 맺었다는데요. 이는 모두 길몽이 준 인연이옵니다. 저 역시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길 터이니 함께 하시지요. 이리 정실부인의 양해가 있은 후에 손총각은 충주에 들러 먼저 부실로 맞은 아내를 소개하였으니 두 아내는 서로를 존중하며 반가워했다. 장원급제의 두 아내를 데리고 금이 환영한 손총각을 부모님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였으니 임금의 지시로 관찰사를 비롯한 지방 수령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후 보기 드물게 손총각은 모든 과소를 이끌고 한양으로 이사하였으니 임금이 호조에 명하여 그 부모에게 비단과 무명을 하사하고 가족이 머물 집을 내려주었다. 이어서 홍문관 수찬을 제수받고 임금께 바른 충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아 승승장구하여 반중주 부사에까지 올랐으며 두 아내와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